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08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빈축을 산다.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빈축을 산다. 아, 한자 말인가? 네, 한자 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 어쨌든 빈축을 산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요.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효빈이라든지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빈축을 산다라고 할 때는 뭔가 기분 좋지 않고 사람을 좀 나무란다든지 할 때 쓰는 이제 얘기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수원 서호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가보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다녀온 제 친구가 있는데 최근 여기 다녀와서 저한테 사진을 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보니까 어떤 정자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것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빈축이란 말에 유래가 있더라.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수원에 가면 서호라는 것이 이제 서쪽의 호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있습니다. 이 서호의 낙조가 아마 굉장히 유명한 모양입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 이제 항미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항미정.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자를 이렇게 꼭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조그만 하나의 스토리로 들어주시면,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빈축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더라 하는 정도만 알아도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항미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 항자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항주, 중국의 항주, 예, 항저우 있죠. 항저우, 항주를 얘기한다. 미는 이렇게 눈썹을 얘기합니다. 눈썹 미자입니다. 예. 백미 하면 흰 눈썹을 얘기한다. 또 미간을 찌푸린다 할 때는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항미정이다. 이것은 정자 이름인데 수원에 있는 서호, 앞에서 본 그림, 서호의 동남쪽에 있는 정자다. 근데 이 서호라는 것은 수원의 서호는 정조 임금 때 만든 것인데 농업용 관계를 위해서 농업용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든 인공호수 중에 하나다. 근데 수원 화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 화성의 서쪽에 있는 호수라고 해서 서호라고 한다. 원래는 이것이 이제 충만제라는 그런 이름의 호수였는데 큰 저수지를 할 수 있죠. 이것을 서호로 바꾸었다. 근데 서호로 바꾼 것도 사실은 이름을 바꾼 것도 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과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바꿨다는 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 서호에 항미정을 만들었다. 항미정은 언제 만들었냐면 순조 임금 때 만들었다. 그래서 한 40년 정도 지나고 나서 30년 지나고 나서 항미정을 만들었는데 이때 정자를 만들고 이름을 항미정이라고 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중국의 시인 소동파의 시구에 나온다. 소동파의 시구에 보면 서호는 여기서 말하는 서호는 중국 항저우에 있는 서호입니다. 그 서호는 항주의 미목과 같다. 미목이라는 것은 눈썹과 눈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목이라는 것은 얼굴과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항미정이란 말을 따왔고, 결국 항미정은 중국에서도 서호에 있는, 서호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원의 서호에 정자를 세우고 항미정이라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중국은 잘 모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여기가 빨간 것이 이제 항저우, 항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해가 여기 있고 이렇게 중국에 있다. 이 부근이다. 여기가 이제 절강성,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저장성이 되는 것입니다만 여기에 있는 서호가 있다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항저우 서호다.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인 모양입니다. 자, 이제 얘기는 조금 바뀝니다만 이제 서씨라는 미인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4대 미인이 있죠.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양귀비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서씨라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대략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자를 잘 쓰지 않으면 서씨입니다. 서씨인데 성씨인 줄 알고 김씨, 이씨, 서씨 이렇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은 이것은 아니다. 이 시자가 성씨와는 다르다. 이름이다. 서씨다. 네. 그런데 언제적 사람이냐면 중국 춘추 시대 때 월나라 사람이다. 월나라 하면 우리가 오나라, 오월 동주라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오나라와 월나라 이렇게 많이 싸웠다. 춘추 전국 시대. 거기에 보면 와신상담이라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자, 월나라와 오나라가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월나라가 졌습니다. 저고 오나라 왕 부차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구초는 부차에게 가서 상당히 참 지옥적인 어떤 복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범녀라는 여러 신하가 부차를 우리가 오나라를 이기고 부차를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오나라의 힘이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인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부차에게 여자를 보냅니다. 바로 이 월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미인이 서씨라는 사람을 이렇게 발견해서 이 사람을 부차에게 보냅니다. 부차는 이제 서씨에게 빠져서 나라가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구천이 다시 와신 상담이라는 고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나라를 이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 미인이 월나라의 미인이 서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서호는 아까 소동파의 시에 보면 서호는 항주의 미목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호라는 것은 항주의 가장 얼굴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항미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서씨 또는 서호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은 항저우는 결국 월나라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미라고 하면 서씨 또는 서호를 가리킨다. 그래서 항미정이다. 네, 항미정이라고 하게 되면 서호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원에 서호가 있고 항미정이 있다. 이것은 중국의 월나라로부터 시작되는 지금 항저우의 서호와 관련이 되는 소동파의 스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조금 복잡해졌나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미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목은 눈썹미와 눈목자입니다. 눈썹과 눈을 얘기한다. 이것은 얼굴 전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끔 보면 문장을 쓸 때도 미목이 수려하다. 참 그 사람은 미목이 수려해. 이러면 상당히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또 조금 장면이 바뀌면서 좀 복잡한 글자의 낱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빈축이 나옵니다. 그래서 글자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글자는 잊어버려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토리만 한번 따라가 보시죠. 서씨 빈목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서씨입니다. 빈목, 목은 눈이에요. 이 빈이라는 것은 찡그린다는 얘기예요. 서씨가 눈을 찡그렸다. 우리가 눈을 찡그리면 뭔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찡그립니다. 어디가 아프든지 뭐 이럴 때 또 보기 싫은 걸 본다든지 이럴 때 눈을 찡그리죠. 자, 이것은 서씨가 눈살을 찌푸린다는 뜻이다. 서씨가 왜 눈살을 찌푸리냐? 서씨는 위장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얼굴은 참 예쁜데 위장이 안 좋아서 아플 때마다 눈을 찡그려요. 그런데 아무리 찡그리더라도 우리가 보면 찡그리는 인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서씨가 너무나 미인이기 때문에 서씨는 인상을 찡그려도 좋아. 아름답게 보인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서씨가 이런 인상을 찡그리더라. 나도 찡그려야지. 이쁘지도 않은 사람까지 찡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덮어놓고 남의 흉내를 낸다. 서씨가 눈을 찡그림으로 나도 찡그려야 되겠다. 그리고 남의 단점, 이거 단점이에요. 그렇죠. 단점을 좋은 것인 줄 알고 모방하는 어리석은 것을 서씨 빈목이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씨가 눈살을 자꾸 찡그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했다. 거기서 나온 게 빈축이란 말이에요. 빈축. 여기에 글자가 어렵습니다. 글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빈축은 둘 다 찡그린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찡그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서씨가 찡그림으로 넌 아무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했다. 그래서 빈축이라는 것은 얼굴을 찡그린다는 말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옆에 제3자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씨가 찡그리니까 너도 나도 따라서 찡그리더라. 미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찡그리더라. 찡그리니까 더 아름답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좀 미워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빈축이라 한다. 남을 비난하거나 미워한다. 아무거나 따라한다. 해당도 되지 않으면서 따라한다. 그래서 그렇게 얼굴을 찡그린 사람을 못마땅해 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빈축이라 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못마땅하여 눈을 찡그리는 것이 빈이다. 눈을 찡그리는 것이 빈이고 몸을 움츠기나 얼굴을 쭈그리고 있는 것이 축이다 해서 빈축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빈축이라는 말은 막 가끔 씁니다만 글자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몰랐을 거예요. 몰라도 된다. 저는 그렇지만 빈축이라는 말이 중국의 고사 또 서씨와 관련이 있다 정도만 알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효빈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빈이 앞에서 찡그린다고 했습니다. 둘 다 찡그린데
효는 이제 이렇게 우리 효과가 있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찡그리는 것을 본받는다. 흉내내서 찡그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월나라의 서씨가 불쾌하여 찡그렸더니, 그렇죠? 어떤 추녀가 그걸 보고, 아, 미는 원래 찡그리는 모양이다 싶어서 자기도 찡그렸다는 옛날 그 옛 고사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남의 흉내를 내는 것을 효빈이라고 한다. 그래서 남의 결점을 장점인 줄 알고 본뜬다. 그것을 효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서씨라고 했습니다. 서씨. 사실은 서씨 시대에 서씨는 자기 고향의 서쪽 지역에 살아서 서씨가 이름이 되는데 동쪽에 사는 동씨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동씨는 여기서 얘기하는 좀 추녀다. 근데 동씨가 서씨 따라서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이렇게 흉내를 냈다. 막 이런 고사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서씨와 관련된 또는 미녀와 관련된 낱말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씨와 관련돼서 또 하나의 낱말이라는 것은 치머라는 게 있어요. 치머. 침은 예, 어자는 이거 틀렸네요. 물고기 어자입니다. 네, 삼수가 있으면 고기 잡을 어자가 되고 삼수가 없으면 이제 물고기 어다. 물고기가 침은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서씨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서씨가 물가에 이렇게 있으면 물고기들이 서씨를 쳐다보느라고 이렇게 지느러미를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가라앉더라. 그래서 미인을 얘기할 때, 서씨에서 비롯된 미인을 얘기할 때 치머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경국지색 또는 경성지색이라는 말이 있죠. 결국은 서씨 때문에 오나라의 부차가 망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미색이다 할 때 경국지색이다. 예, 중국의 4대 민이라고 하면 대부분 경국지색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우리가 뭐 효빈이다 그리고 뭐 빈축이다 뭐 이런 것이 전부 어려운 글자가 나왔다 했습니다. 보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절대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찡그릴 빈자예요. 찡그릴 빈자. 막 거의 같은 것으로 쓰인다. 그리고 대지를 축이다. 대지른다는 것은 확 대어든다는 막 그런 뜻인데, 자, 보면 여기 빈자가 원래 빈자가 여기 있습니다. 손님을 뜻하는 빈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도 빈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주 빈번하다 할 때 자주 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빈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혹시 이 글자들 대하실 때는 이런 조금이라도 쉬운 글자를 보고 발음은 빈이구나 정도로만 눈치채도 되겠죠. 대지를 축에는 여기 이제 척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친척할 때 척자가 들어가 있죠. 이런 글자가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외우려고 생각하시면 한자가 싫어집니다.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네. 네, 오늘 서씨 빈목이다. 서씨가 눈을 찡그렸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했다. 다 여기도 찡그리고 아무나 막 따라한다. 따라하니까 제3자들은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빈축을 준다. 그렇게 행동해서 빈축을 산다. 이런 표현을 한다. 효빈, 찡그리는 것을 따라한다. 네. 그리고 이제 미목이라는 것은 눈썹과 눈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항미정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렇죠? 항저우의 미목은 서호는 항저우의 미목이다. 또는 서씨도 월나라의 어떤 미목이듯이 항저우가 월나라가 항저우 지방이므로 서씨나 서호는 항저우의 미목이다 해서 항미정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을 제 친구가 이렇게 되게 전해주는 것을 듣고 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